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문의를 많이 주셨던 기본 이론과 강론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부 방법은 제가 임용시험을 2번에 걸쳐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노하우를 담았고요. 만약 내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안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이 본인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으로 영어 기본이론 복습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는 강론이 없기 때문에 기본이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2023년 기출을 보면 선배들이 책에 없는 게 나온다. 이번에 유형이 바뀌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마주치게 될 실전 당황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직 기출 분석을 혼자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이른 것 같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2022년과 2023년 기출을 같이 분석하며 복습법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2022년 A형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하냐면 여러분들은 읽기 전략, 어휘 의미 추측 전략, 무엇을 써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항 1번에 2번에서는 정의적 요인, 동기, 불안감, 위험 감수 이 키워드를 넣어서 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또 소문항 2번을 보면 push the push이 언어 습득 모형 중 제2 언어 습득 이론 중에 스웨인이 아웃풋 가설에 나온 거구나. 거기 나오는 push the push를 써라는 이야기구나를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소문항 1번의 1번 문제는 답에 살짝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가봅시다. 네, 먼저 이 세 가지 비슷한 단어들이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학습자 변인에 있는 인지적 요인에 있는 학습자 전략 중에 학습 전략, 인지 전략, 인퍼런싱인지 또는 두 번째에서 어휘 지도 기법에서 이 줄글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 guessing strategies 부분에서 컨텍스트를 통해서 어휘 의미를 이 부분을 쓰라는 건지 혹은 세 번째, 읽기 전략에 있는 inferencing을 쓰라는 건지 네, 이 세 가지가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시험장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답변으로 인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떤 답을 써야 할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책의 어느 부분에 어느 목차 부분에 이 연관된 읽기 전략, 어휘 의미 추측 전략이 나와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2022년 A형 5번 문제인데요. 먼저 첫 번째 A형 5번을 보면 한 단어의 영어로 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주 작게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이 모델링이라는 답을 쓰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 여러분들 overgeneralization 이라는 거 다 아시죠? 네,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 overgeneralization이 어디에 있었는지. 말하기 오류 지도 중에서 오류의 원인에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3번, 소문항 3번을 보시면 말하기 연습활동 유형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 말하기 연습활동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아셔야지 제시문에 있는 수업 상황과 적용하여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근 문제죠. 2023년 A형 4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Input Enhancement 종류가 무엇인지 꼼꼼히 알아야 했고요. 피드백 유형 명칭을 영어로 쓸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소문항 2번에서 보셨듯이 과정 중심 쓰기 각 단계 명칭과 내용을 알고 계셔야 했고요. 또 과정 중심 쓰기 주도의 유의점까지 알고 계셔야 했습니다. 이것을 또 제시문과 제시문 상황과 관련 지어서 이 유의점을 썼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책에서 과정 중심 쓰기 지도의 유의점은 도대체 어디 나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쓰기 활동에 3가지가 있고 과정 중심 쓰기 지도 단계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쓰기 활동 3단계와 과정 중심 쓰기 지도 단계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오른쪽에 지금 네모 박스 쳐져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과정 중심 쓰기 지도의 유의점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순환적 글쓰기 과정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줄글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보셨어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그 빈칸 단어가 강사 자료에 없었습니다. 소문항 2번에 나오는 온셋이나 낱말 분류하기 활동 실시한 이유 이런 것은 강사 자료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제시문을 분석하여서 적용하여서 풀거나 빠르게 넘어가고 다른 문제를 푸는 그런 전략을 취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기출 분석을 최근 2개년을 해보았는데요. 그럼 이것으로 볼 수 있는 영어 기본 이론 복습법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조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읽기 단계에 4가지가 있고 읽기 유형에는 뭐가 있는지, 읽기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목차와 내용을 함께 암기하셔야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세부 내용을 암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목차 정리가 구조화가 된 후에는 그 안에 세부 내용을 암기해야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과정 중심 쓰기 지도 시 유의점, 책의 줄글로 나와 있는 부분을 알아야죠. 또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게 박스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암기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킹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중에 드릴을 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드릴을 외우는 경우, 또 보상 전략을 외워야 하는 경우 아주 많고 종류도 많고 외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이때는 적절한 청킹을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암기하신다면 시험에 출제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풀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킹은 많은 양의 정보를 외워야 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면 아주 좋은 전략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정 적용 팁에서는 아까처럼 적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이 제시문에 있는 수업 상황을 적용시켜서 써라 하는 것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총동원하고 제시문도 함께 해서 써야 하고요. 정 모르겠다 하면 키워드를 최대한, 내가 아는 키워드를 최대한 넣어서 비벼 쓴다고 하죠.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채점이 가능하게끔 키워드를 잘 넣어서 쓰셔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후의 전략으로는 모르겠다, 강사 자료에도 없었다 하는 것은 바로 넘어가고 다른 과목이 다른 문제를 먼저 푸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체표에 있는 핵심 개념, 성취 기준 통합기 해야 되나요? 교학 방류 외워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온 적이 있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이론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기본 이론을 완벽하게 해놓는다고 생각을 한 후 시간이 남으면 앞시도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